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차기 국민의힘 대표 조건론, 이 파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주호영 대표가 얘기한 조건론이라는 거는 우선 수도권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MZ세대한테 인기가 있어야 된다. 공천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제가 공천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는 제 나름대로 해석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공천이어야 되고, 다른 정치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뭐 그러면 그런 대표들이야 뭐 꽤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일단 제껴두고, 그러면 수도권 대표론과 MZ세대한테 인기,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후보가 누구냐.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사람들은 현재 당권 주자로 떠오르는 사람들은 거의 다 얘기했습니다. 황교안, 김기현, 나경원, 권영세, 원희룡, 조경태, 권성동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성에 안 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의 성에 안 차느냐? 당원들의 성에 안 찬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이 사람들을 안 뽑을 것이다. 여기에서 빠진 사람은 안철수하고 유승민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일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녹취를 해서 바로 풀었던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하고 유승민한테 비중을 둔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주호영 원내대표 머릿속에서 빠져 있거나, 아니면 아이고 그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라는 것이 생략된 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이제 정치권에서 주류죠. 왜?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안철수와 유승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취재를 통해서 그건 다 확인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심지어 주호영 원내대표는 왜 유승민 전 대표가 빠졌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아까 쭉 거론한 사람 중에 출마 선언 안 한 사람 많습니다. 나경원, 권영세, 원희룡, 권성동 다 출마 선언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승민 전 대표만 뺐느냐? 그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른바 국민의힘 차기 당권에 유승민 전 대표라는 사람은 아예 흔적도 없다, 이걸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왜 자꾸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을 빙의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1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뭐 독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발언을 한 거는 12월 3일입니다. 딱 사흘 뒤입니다. 사흘 뒤. 거기에다가 주호영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평상시에 민주당의 누구처럼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거나 실언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계산되고 정제된 발언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맞는 해석이다. 그런 게 이제 그 소위 정치 부기자를 오래 해본 사람들, 뭐 그게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분석법입니다. 언론 매체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야 막론하고 결국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근데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MZ세대를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권 지도부에 공유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은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니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론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만 내심 그렇게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치에서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데 집권당 대표가 검사 출신이다. 정치는 문외한이고 대통령과 똑같은 캐릭터죠.
얼마나 공격하기 좋을까? 얼마나 공격하기 좋을까? 내심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군요. 저희가 이제 좀 점검을 해보니까 뭐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저도 장담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저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조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과연 맞느냐 하는 건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다. 자, 우선 수도권 대표 이런 성격이 있느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인은 서울에서 아마 태어났을 겁니다. 아버지는 강원도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뭐 엄밀하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는 충남 출신인데 윤 대통령은 서울에서 태어났죠.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내가 뭐 수도권 출신이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MZ세대는 1980년부터 2000년대 요 정도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대개 한 40대 초반에서 50대 초반 정도? 뭐 요 정도를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흔히 우리가 MZ세대 그러면은, 대개 한 20대나 30대 요 정도를 얘기합니다. 20대나 30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선 가장 최근 조사 중에서 믿을 만한 조사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한국갤럽하고 리서치뷰라는 데를 이제 꼽을 수가 있는데 한국갤럽이 12월 1일까지 조사한 걸 보면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입니다. 이건 여야를 통틀어서 여기에 보면 서울을 하나 예로 들죠. 이재명 24, 한동훈 10, 홍준표 3, 안철수 2, 이낙연 4, 오세훈 4 이렇습니다. 수도권 대표론 그러면 이거는 맞습니다. 한동훈이 10이니까. 왜냐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최고위원 거의 전원이 수도권 출신이다.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는데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언저리에 있는 당권 주자들 중에서 보면 한동훈이 가장 높습니다. 10, 홍준표 3, 안철수 2, 뭐 이렇게 이낙연은 아니고 오세훈 4,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장 높은 건 맞다. 그러나 크게 높은 것도 아니다. 뭐 10과 4가 뭐 그렇게 2.5배 차이지만 크게 높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18, 20세에서 보자고요. 이재명 10, 한동훈 1, 홍준표 8, 안철수 5, 이준석 3,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 20세, 이른바 20대에서 MZ세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20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거의 없다. 인기가 없다. 홍준표 8에 비해서 여긴 1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리서치뷰라는 데에서 11월 말에 조사한 걸 보면 범보수 차기 지도자를 조사했습니다. 범보수. 이건 이제 국민의힘 언저리에 있는 지도자. 서울을 봤더니 유승민 16, 한동훈 20, 홍준표 9, 오세훈 1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승민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또 역선택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동훈이 가장 높은 거죠. 한동훈 20, 유승민 16, 오세훈 11 뭐 이렇게 되면 글쎄 뭐 이거는 한동훈과 유승민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리서치뷰 조사에서 20대, 18, 20세를 보면 유승민 17, 한동훈 14, 홍준표 12, 오세훈 10, 별 차이가 역시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세 가지 조건 중에서 공천 휘둘리지 말아야 라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상당한 강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 후보군 중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반영할 것이다 라는데 아마 이 일을 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고요.
그러나 수도권과 MZ세대 인기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뭐 크게 강점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약간의 비교 우위가 있는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파장이 만만치 않게 번져가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본인이 해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과민 반응이고 과장되게 이해하는 것이다. 수도권 언급은 일반론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반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호영 원내대표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다가 5선입니다. 본인이 수도권 대표론을 얘기하면 그 영남권에 있는 수많은 주자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섭섭하고 이 파장이 얼마나 될지 모를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일반론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해명이 저한테 딱 와서 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명보다는 약간 변명에 가까운 거죠. 자, 그리고 오늘 국민일보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한 장관은 정치할 준비가 안 됐고 지금 정치를 할 상황도 아니다 라면서 이 대표 조건론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현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이 7일이라고 했죠. 7일.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구 경북 언론인 모임에서 얘기한 게 3일이고 이 보도가 본격적으로 나와서 굴러가기 시작한 게 5일입니다. 그러면 5일, 6일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시했다. 안 믿어지죠? 저는 안 믿어집니다. 그게 국민일보 기자의 취재망에 걸렸다. 우선 이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 소스, 기사의 원천이 대통령실인지 누군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취재했다고 해도 익명 취재일 텐데 그냥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했는지 혼잣말로 했는지 전혀 드러나 있지가 않다. 제가 보건대는 저도 추측입니다. 아마도 친윤계 누구한테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또 불끄기를 시도하는 사람이 바로 장제원 의원입니다. 대표가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되느냐 뭐 이렇게 장제원 의원이 얘기한 걸로 보이는데 아마도 장제원 의원이 전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짐작. 그렇다면 거기다 장제원 의원한테 취재했다고 적어도 어떤 식으로든 취재원을 밝혔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그 독자들이 이거는 얼마나 믿을 만한 취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 5일, 6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그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특정 이슈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현해가면서 한동훈은 정치할 준비가 안 됐고 정치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를 과연 했을까? 의문입니다. 의문이라고 제가 뭐 국민일보가 취재한 거니까 제가 뭐 함부로 논평할 수 없고 제가 반대되는 의견을 뭐 별도로 취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문이라는 것만 이른바 데스크를 해본 사람으로서 의문이라는 것만 지적을 해둡니다. 뭐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를 접었구나 라고 얘기할 건 아니다. 왜? 이게 바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하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거든요. 한동훈 이슈를 굴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표 차출론이 나오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해? 굴러가게 만드는 거죠. 그런 효과를 왜 모르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그 정도는 알겠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지금 여권에서 자꾸 한동훈 차출론에 대해서 이제 불끄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한동훈 차출론을 굴러가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국민의힘 대표의 조건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얼마나 맞는가 하는 것들을 저는 뭐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맞는가 하는 걸 제가
팩트 체크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아마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반신반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대표로 과연 가능할까? 여권에 누구도 자신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던져놓은 거죠. 이슈를 던져놓은 겁니다. 와글와글 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와글와글 하고 있죠. 거기까지는 지금 성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평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거를 보는 거죠. 한번 기회를 한번 준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지금 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군이라는 사람들 보면 뭐 성에 안 차는 거 사실이죠. 그 중에 뭐 누가 제일 나을 것이다. 뭐 저는 사실은 그런 거를 그 나름대로 이 분석을 해서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면 또 제가 누구를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요. 다만 일반 국민들의 평균적인 시선에서 누가 국민의힘 후보로 적합할 것인가. 이거는 앞으로 한 달 정도는 굉장한 논란이 빚어질 거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 1월쯤 되면 한 달쯤 뒤 되면 아마 오늘 출범하는 국민공감이라는 친윤계 모임에서 뭔가 대세를 형성해서 후보 한두 명 정도로 아마 압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으로 읽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n분의 1로 그 후보군 중에 던져놓은 것.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저는 이 지금의 이 상황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최근 여론조사 2개에서 나타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민의힘 대표 적합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수도권 대표론, MZ세대 인기 뭐 이런 거를 제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